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 의사당의 폭도가 난입하고 공권력은 그들을 막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미국 의회는 오늘 새벽 조 바이든을 46대 대통령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추종하는 트럼피즘의 종말을 뜻합니다. 심지어 조지아주 결선에서 진 공화당 상원 의원도 대선 결과 이의 제기 입장을 받고 바이든 당선을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4년 내내 가장 친했던 린지 그레이엄도 Enough is enough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질서 있는 방식으로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의 트윗 계정이 폭력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닫혀 공보국장이 대신 트윗으로 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으로 발생한 의사당 점거 내지는 반란으로 4명이 사망했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이 무장한 방위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피신했습니다. 몇몇 장관들은 지금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논의 중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 출신의 MSNBC의 진행자 조 스카보로 씨는 반란을 선동한 트럼프 대통령 부자와 줄리아니를 오늘 당장 체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법치 국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만일 의사당 난입자가 흑인이었으면 경찰은 그들의 얼굴에 총을 쐈을 것이라면서 경찰 대응도 비난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번 의사당 난입 주동자들을 체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 이후 각성하거나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공화당에서 빠른 시간 안에 퍼지고 있습니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었고 현 아일랜드 특사인 인물도 더 이상 이 행정부에 남아있을 수 없다면서 사퇴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흔들리게 된 주요 원인에는 대통령의 선동과 함께 많은 소셜미디어, QAnon과 같은 음모론을 퍼뜨리는 미디어도 포함됩니다. 미디어는 아닙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대지진이 일어난 사태를 중국과 모스크바는 조롱하며 기뻐합니다. 존 오소프 민주당 후보도 조지아주 상원 결선에서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민간 일자리가 4월달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난 이후부터 미국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 밝지 않은 역사지만 항상 역사라는 것이 어둠 속에서 그 다음에 더 강하고 더 밝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뉴스를 접하셨을 테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어제 특집 보도를 시간대별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200년 넘어 만에 처음 일어났었던 미국의 국민들이 의사당을 진입한 이 사태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당에 들어갈 때는 의원들도 다 신분증도 확인하고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어제 의사당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야말로 들어가서 난동을 피웠고 사망자까지 나오게 된 전쟁터였습니다. 어제 그곳은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곳에서 의사당 취임 선서를 할 때 미국인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 생방송으로 그 취임 연설을 중계를 해드리면서 놀랐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취임 연설이 무척 어둡다 하고 놀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13일 임기를 남겨두고 대통령이 주도를 한 어제 의사당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하기 전에 대통령이 의사당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역사를 쓰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난 4년 동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목소리도 크고 주장도 강하고 또 총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무언가 그 대통령의 선동 내지는 호소 내지는 촉구에 따라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염려들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미국 의사당이 이렇게 난동꾼들에 의해서 점거당하고 의원들이 그 피신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전에 그 대한민국의 어두운 역사도 생각이 납니다. 가스 마스크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지하로 다른 빌딩에서 아예 의사당 밖에서는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합동회의를 통해서 조 바이든과 카멜라 해리스를 당선자로 발표하는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이 넘는 연설에서 의사당으로 가서 그것을 막아라. 나를 대통령으로 해라. 마치 지령과도 같은 것을 내렸고 그 지령과도 같은 대통령의 호소에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아주 잘 따라서 일어났었던 그런 그 일입니다. 1892년이요. 벤자민 해리슨의 굴욕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죠. 의회의 그 공항 때문에 민주당에게 뭐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뭐 3분의 2의 의석을 내줬었고 했었던 그때 이후에는 국민이 1892년입니다. 200 몇 년 전입니까? 한 번도 이렇게 의사당을 진입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법률 자문도 어제 이 사건이 있은 뒤에는 이게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인가? 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금 열심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0시 45분에서 49분 사이에 발표가 됐었던 바이든 당선 인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같은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의사당 점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없었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인종에 대한 문제는 뒤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인데 보통 미국에서는 선거에서 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힘을 키웁니다. 당이 되었건 개인이 되었건 해서 2년이나 4년 뒤에 키운 힘으로 뭔가를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력으로 일을 마무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일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그렇게 많이 주 관계자들이, 공화당 관계자들이, 선거 관계자들이 연방 법원에서 얘기를 했어도 부정선거라고 가짜를 계속 주장하는 음모론의 말로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믿고 추종하고 하는 그것의 가장 큰 위험함은 현실에서는 이처럼 비극으로 사람이 숨질 수도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망신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강진에 의해서 흔들렸는데 과연 그 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더 강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그것을 의심하는 상태로 음모론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합동회의를 통해서 차기 대통령이 누굽니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시간은 보통 2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2017년도에 조금 길어서 41분 정도였고 그전에는 뭐 23분 이 정도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사당 점거 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의 미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살짝 지나가기도 했고 대통령의 연설을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같은 바이든을 대통령 당선자로 인증하지 말라고 하는 트럼프 가문의 그 같은 어제의 호소는 대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는 의사당 쪽으로 모인 그런 사람들에게 애국자라고 트윗을 했고 나중에 그 트윗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을 과거부터 전부터
예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6일이 바이든 당선을 인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모두 워싱턴 DC에 모여서 한 거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아들들은 2명 아들이 전부 이제 연단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연설하기 전에 루디 줄리아니도 연설을 했고, 큰아들이 연설하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그 아버지와 지금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공화당을 마구 비난했고, 그것을 중계하던 팍스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었던 바로 그 지지자들 앞에의 연설에서 이 연설이 의사당으로 이 사람들이 가게 된 원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펜스 부통령이 오늘 지금 바이든 당선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 펜스 부통령이 뒤집으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부통령에게 헌법에도 써있지 않는 없는 권한을 남용을 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제가 어제 들려드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단추를 잘못 눌러서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anyone you want, but I think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and we're going to cheer on our brave senators and congressmen and women, and we're probably not going to be cheering so much for some of them. 네, 지금 의사당으로 같이 본인도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서 지금 이 바이든 인증에 반대하는 사람을 취업하고, 그러나 뭐 some of them은 뭐 취업 받지 못할 대상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본인도 분명히 간다고, 가자고 선동을. 강함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의사당에 가서. 의회에 가서 어쨌든 본인을 대통령 당선자로 만들어라 하는 이 얘기입니다. 나도 같이 가겠다고. 본인은 안 갔습니다. 싹 빠져서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권투 선수처럼 가서 싸워라. 그 손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그들의 손을 뒤로 묶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말을 듣고 지시를 받은 이 지지자들은 의사당으로 가면서 이미 폭도로 변했습니다. 행진은 행군을 넘어서 반란, 지금 일부에서는 테러라고, 국내 테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1월 6일 준비하고 워싱턴으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워싱턴 DC에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가, 마이크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해야지 되면서 또 의사당 벽을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타고 올라가고 타고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정신무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인지 모의인지를 이 지지자들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한 의회 지도부의 난장판을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은 연구하지 않았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의자에 앉아서 발을 책상에 척 걸쳐놓고 나중에 컴퓨터에는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같은 메시지를 써놓고 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곳에 인터뷰를 하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절대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당 밖으로 피신할 수 없었던 그 의원들과 스태프들이 종종 걸음으로 완전히 장총을 찬 그 방위군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지하 통로를 통해서 다른 빌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 그리고 방독 마스크도 쓰고요. 그리고는 그 의사당 밖에는 교수대가 나무로,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나무로 잘 짜서 등장을 했고, 그 사이에 한 명 숨진 사람은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해군에 14년 복무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하는데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경찰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3명은 의료진, 응급구조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적어도 14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의사당 안에서 총을 겨누고 서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은 폭도와 경찰이 충돌한 뒤에야 트윗을 했습니다. 돌아가라가 아니라 평화롭게 머물러라. 여러분 사랑한다. 이런 그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태에도 대통령의 사람이 장관 대행으로 있는 국방부는 현장에 방위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나중에 할 수 없이 현장에서 피신을 그 안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원내대표, 또 다른 많은 공화당 민주당 지도자들이 국방장관 대행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 방위군을 추가로 배치해주면 안 된다고 촉구를 하고 그 뒤에야 1,100명의 방위군이 추가로 들어가서 이 시위대 내지는 그 폭도들을 해산을 하고 이제 통행 금지가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3시, 현지 시간으로 6시에 발효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이프 폭발물이 의사당에서 멀지 않은 공화당 전국위원회 본부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역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서도 수상쩍은 소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워싱턴 DC는 앞으로 15일 동안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나와서 이것은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다, 폭도다, 벌을 받아야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대통령이 당장 지금 TV 앞에 나와서 당신 말밖에 아무 얘기도 안 들으니까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메시지를 보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성의 없게 만들어진 1분짜리 백악관 밖에서, 안에서 이렇게 장엄한 그 장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백악관 밖에서 소음과 함께 1분짜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큰 그 차이로 이겼는데 선거를 도둑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충을 잘 압니다. 그러나 평화로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1분짜리 비디오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트위터, 페이스북이 전부 이것은 폭동을 선동하는 것이다 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트윗과 그 페이스북 계정을 12시간 중지시켰고, 페이스북은 오늘 아침 그 계정을 중지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고, 트위터도 대통령이 계속 이 같은 선동 트윗을 하게 되면은 영원히 어카운트를 없애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당 폭력은 사실은 파워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대통령이 본인의 목소리로 얘기를 한 것처럼 강함을 보여줘라 의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이 이 실패한 일종의 외국에서는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빠져나온다면, 그렇다면은 더 나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유권자들이 아무리 대통령을 지지하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이거는 아니지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됩니다. 공화당의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선동 내지는 그보다 훨씬 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일을 묵인하거나 동조를 많이 했죠. 본인들의 정치적인 목적과 이해상관에 따라서. 그런 공화당도 멈춰줘야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다시 미국이 정말 탄력이 있구나, 어려움을 4년 겪었지만 괜찮은 나라네 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연관된 뉴스는 잠시 뒤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를 선포하고, 거기서 또 많은 미국이 보였습니다. 훌륭한 미국, 훌륭하지 않은 미국이 보였습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들께 미국이 너무 혼란하고 공화당이 완전히 그 조지아주에서 상원 결선에서 의석 2석을 다 잃어버리는 등 초토화되고 재가 되는데, 그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현재로서는 한 사람, 불사조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사람의 어제 하루 불사조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정치를 한다는 것이 힘들 겁니다. 그 불사조는 하루 만에 불나방으로 변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때가 되니까요. 이득만 평소에 취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이득도 취하려고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나오더군요. 아마추어 정치인들과 관록 있는 정치인들. 그런 모습이 어제 통행금지가 발효가 되고 그 뒤에 피신해 있었던 의원들이 다시 의사당으로 가서 바이든 그 최종 당선을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미국의 공화당, 주로 공화당이죠. 공화당 내부에서 그런 그 공화당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이게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제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저 정도로 유리창을 부수고 막 줄 타고 내려오고 몸 타고 내려오고 하는 난동을 피우는데 왜 체포를 안 하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쩌면 좋나요? 제가 이게 다 지워진 듯한데 보니까 그래도 또 살아있네요. 제가 이래서 구글 닥스를 쓴다니까요. 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워싱턴 DC에서 폭도들을 일단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회 의원들이 계속해서 애리조나에서 objection, 우리 그 선거 결과, 그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휴회했을 때 그 같은 워싱턴 DC에서의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행금지 발효된 뒤에 이 정말로 그 트럼피즘의 종말을 알리는 이 같은 것들을 쭉 진행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전부 투표해보면은 안 되고 해보면 안 돼서 결론은 이렇게 그 선포가 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을 선포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to vot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538. Within that whole number,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변치 않았어요. 11월 7일부터 지금까지 306표 대 232표. of the state of Delaware has received 306 votes. Donald J. Trump of the state of Florida has received 232 votes. The whole number of electors appointed to vote for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부통령 538. 후보 Within that whole number, a majority is 270. The votes for 270가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re as follows. Kamala D. Harris of the state of California has received 306 votes. 똑같죠. 306표.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었잖아요. 본인도 232표를 받은 것이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과정,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가 500몇 표 차이로 지고는 차기 대통령이 조지 부시입니다 하고 할 때, 그때 첫 해로 연방 하원 의원이 돼서 그 자리를 보고 인상적이었다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의사당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난입, 폭동, 본인들이 겪었잖아요, 어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폭력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시도를 했지만 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To those who wreaked havoc in our capital today, you did not win. Violence never wins. Freedom wins. And this is still the people's house. And as we reconvene in this chamber, 자유가 이긴다는 거죠. 폭력은
이기지 못했다라고 과거형을 썼고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의사당도 People's House다. 사람의 집이고 의사당은 사람의 집이고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이 완전히 유리창 부수고 들어가고 난동 피우고 사진 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부통령의 말이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상원 의장 자격 그래서 프레지던트들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여러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더 이상 바이든 전 상원 의원이었고 부통령이었고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 인증 거부를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 이제 더 이상은 미치 매코넬 대표가 다수당 대표가 아니죠. 민주주의를 깨려는 그 분열을 시도했고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They tried to disrupt our democracy. They failed. They failed. 두 번 얘기하죠. 그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특히 그 가운데서 선거에서 지고 나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었던 조지아주의 켈리 로플러 상원 의원도 그 의사당에 있었습니다. 데이비 펄듀는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그 임기가 며칠 동안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러플러 의원만 어제 그 의사당에 있었는데 나는 양심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의 양심상 더는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 이 켈리 러플러나 아니면 데이비 펄듀 역시 진 공화당 상원 의원을 아주 진 것을 회피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대통령을 더 철저하게 방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결정적으로 린지 그레이엄이 트럼프와 나는 지난 4년 동안 아주 좋은 길을 걸어왔다. 좋은 저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저니를 했지만 이렇게 끝나는 게 참 그렇긴 하지만 enough is enough. 정말 싫다. 오 마이 갓 하면서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아무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말하지 않지만 어제의 그 난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획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 마이 갓 이건 아니지. 오늘 이제 그렇게 작별을 했고 물론 아직도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그 티파리의 지원으로 당선된 상원 의원과 제일 먼저 상원에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던 미주리주의 조시 하울리 의원은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잖아. 속아 넘어간 거죠. 제가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속지 마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방송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큐아난이나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나 아니면 뉴스맥스나 또 sometimes 팍스나 에폭 타임스나 팔러 같은 그 사이트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세뇌당하신 거죠. 부정선거가 아닌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왜 세계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고 연방대법원에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잘못이 아니라 믿으라고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그래서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바이든 당선이 된 거고요. 오늘 아침에 캔사스 시티 스타라는 신문을 보니까 상원 의원 그 조시 하울리가 이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고 변호사 출신인데 이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를 본인이 받아서 2024년도에 41살이라는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최연소라는 영웅적인 배지를 달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캔사스 시티 스타라는 신문이 사설에서 조시 하울리가 손에 피를 묻혔다. 힘들게 되겠군.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도 기금 모금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이메일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계속 싸울 것이라고 하고 그러려면 돈 계속 받고 뭐 변호 비용도 하고 다른 데다도 쓰고 해야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돈을 걷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께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저 사람들 안티파야 증거도 없이 안티파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아니야 난동 부린 사람들이 한 사람들 다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뉴스를 너무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거나
안티파가 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자리에 가서 사무실에 가서 난동을 피우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서.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갈 때 공화당은 백악관과 상원과 하원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년 뒤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떠나고 난 그 뒷자리는 민주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을 다 4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공화당이 살려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과 분리를 해야지 되는 거죠. 분리를 확실하게 빠른 시일 안에 하면은 지금의 공화당이 사는 것이고 아니면 who knows, nobody knows 공화당이 언제 또 정권을 잡을 수 있게 될지. 공화당은요 원래도 지금의 선거제도가 아니면 정권을 잡기가 힘듭니다. 파퓰러 보트로는요 지난 38년인가 34년 동안 그 공화당 대통령이 파퓰러 보트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어요. 도시 사람들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 사람들이 국제적인 시각도 있고 하니까 꼭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고 다른 나라 인권도 살리고 미국이 그래도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으니까 다른 나라도 도와주고 미국 내부에서도 부자는 원래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도시에 많이 살고 있고 파퓰러 보트로는 공화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 사람들을 기대를 하고 어제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는 것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워싱턴 DC에서 시위하고 난동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백인, 시골 사람들, 또 아주 터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기자들이 인터뷰하다가 앵커들이 얘기를 해요. 그만해라. 좀 안 될 것 같아.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다른 시위대하고 얘기를 하면 시위대들이 막 트럼프 대통령을 왜 지지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상대가 왜 적인지를 얘기를 하는데 일촉즉발인 거예요. 그러면 앵커가 안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만 그분 인터뷰 그만하세요. 이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분리하는 것 이런 지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헌법 25조가 이제 부통령과 미국의 장관들이 회의를 해서 대통령이 정신 상태가 도저히 대통령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 때 이제 권력을 부통령으로 이양하는 거죠. 물론 과거에 잠시 대통령이 수술을 받는다던가 그런 때는 권력을 이양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통령에게. 근데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13일 남겨놓고 13일은 남았지만 아직도 대통령이고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핵단추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또 대통령이 이미 많은 부서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놨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몇몇 장관들과 민주당은 뭐 당연하고요. 민주당은 이것을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25조에 따라서 지금 일단이라도 남은 기간만이라도 대통령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이 되든지 실행이 되지 않든지 이런 일로 이런 의논을 한다는 자체가 미국이 굉장히 정말 대단한 위기에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잠시 뒤에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전해드리고 궁금해하실 것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 별 영향 안 받습니다. 주식시장은 어제 일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조지아주에서 두 사람이 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차기 민주당 행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좀 많이 마련하겠구나 이런 것에 더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 4분기, 3, 4분기에 경제 회복이 조금 더 될 수가 있고 당장은 이제 척 슈머 앞으로는 다수당의 민주당에서 상원 원내대표가 되겠죠. $2,000 경기부양책을 통과를 시킬 것이라고 했으니까 경기부양책 좋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을 또 마켓에서 좋아하거든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재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인준받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뭐 제조업 그 로비 단체가 엑소모빌이라든가 또 뭐 파이저사라든가 이런 것을 대변하는 제조업 협회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조업 협회라는 게 로비 단체입니다. 이런 회사를 로비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안 된다. 헌법 25조에 의해서 바꿔야지 된다, 내려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또 민간으로서는 민간 그 회사로서는 또 뭐 블랙스톤이라든가 아니면 골드만삭스 이런 것도 트럼프 대통령 스탑해야 된다. 1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는가. 경제 시스템 마비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자리는 ADP라고 이 매달 그 정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일자리 페이로를 체크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좀 권위가 있는 회사예요. 그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12월 달에 12만 3천 개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지난달에 4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답니다. 2월 달보다 아직도 지금 뭐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모자라는 편이잖아요. 줄어든 편인데 앞으로도 환경이 별로겠구나 하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좀 많이 쓰도록 기간 산업을 하도록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34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2만 3천 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큰 회사도 일자리 많이 줄였고요. 큰 회사는 사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보조를 받았는데 그 돈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항상 최근에 몇십 년 동안은 그렇잖아요. 트리클 다운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값을 못 올리니까 테크놀로지 같은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더 업데이트를 해야지 되고 사람만 해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시장이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입니다. 제가 MSNBC를 여러분들께 잘 인용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NN보다도 더 좀 진보적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좋은 내용도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MSNBC의 조 스카브로 앵커의 음성을 좀 들려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에 사이가 나쁘기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동가고 트럼프 대통령 아들도 그 루디 줄리아니도 오늘 당장 감옥에 가둬야지 된다라고 우선 말합니다. Got no questions for Donald Trump. He's an insurrectionist. There are no questions. He should be arrested today. 왜냐하면 반란 주동자니까 Should be sent to jail today. 감옥에 오늘 보내야 against the 된다고요. United States of America. But I do wonder this morning why. 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길게 얘기를 했어요. 뭐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퇴임 후가. 이 사람이 지적한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려고 한 것은,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어제 준비했었던 경찰 병력이나 준비됐었던 방위군이나 이런 사람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터프한 사람들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왜 준비를 하지 않았고 대응 자체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They weren't better prepared for this. 그리고 Why 더 잘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police better prepared for this? Why wasn't? 왜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왜 대통령이 지지해서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여자 진행자면서 그 와이프인 그 리사 머코스키가 옆에서 또 거들기도 합니다. The DC police weren't ready. The National Guard wasn't ready. 경찰, Nobody was 방위군 ready. 왜 아무도 준비 안 됐습니까?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백인이어서 그랬습니까? Guard wasn't ready. Nobody was ready. Or was it okay because they are white? I just have to ask. Oh my God! Please, please. Because please. No, I don't no, think no. this would have happened with Black Lives Matters protesters. Let me tell you something. 왜냐면 블랙 라이브스 매러 같은 데서 시위가 그렇게 격해지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았는데 저들은 화이트이라 그럽니까? 하고 화이트 피플이 얘기를 합니다. Face. 그랬더니 이 조 스카보로가 오케이 그러면서 아마 저 사람들이 흑인이었으면 얼굴에 대고 총을 쐈을 거야. 무슬림이었으면 빌딩 위에서 저격했을 거야. These insurrectionists were black. They would have been shot in the face. And my God, if these insurrectionists were Muslim, they would have been sniped from the top of buildings. So I want to. 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서 연방 수사국이 트윗을 했습니다. 지금 의사당에 들어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중이고, 그리고 제보도 기다린다 하고
있고 조 스카브로는 비디오 다 있지 않느냐. 비디오에서 얼굴 다 개인들 다 그 파악하고 이 사람들 침입자를 찾아내서 체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법이 없다. 법치주의도 아니고 법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소수인종계로서 소수인종 여러분들과 같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백인 부부가 지적한 부분이 조금 와닿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요. 지금 뭐 또 팍스라든가 그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라든가 뉴스맥스라든가 이런 곳이 아주 근거 없이 뭐 안티파다 뭐 나쁜 일 있으면 안티파가 했다고 하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도 섞여 있을 것이다. 근거 없이 그런 그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대통령의 그 변호인 측이었던 리 노드 이 변호사도 트위터 지금 계정 닫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제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그 같은 그 상원 의장 자격으로 차기 대통령을 선포하는 사회를 그 맡기로 하고 대통령의 명령대로 하지 않을 것이 알려진 뒤에 마이크 펜스가 반역자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요.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공산주의에 동조한다. 마이크 펜스가 무슨 공산주의에 동조라겠어요. 복음주의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마이크 펜스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 표를 잡기 위해서 마이크 펜스라는 인디아나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주지사를 본인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선택을 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리 노드 변호사가 어린이 추행범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트윗이 당장 이 트위터가 이 리 노드 변호사의 트윗을 그 차단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는 그 팍스 TV를 쭉 보고 있는데 터커 칼슨이 클로징 스테이트먼트에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미국이 정말 오늘 일어났었던 사태는 슬픈 사태인데 이 슬픈 혼돈의 사태에 이유가 다 있는데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동을 피운 사람들의 폭력을 쓴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 그들의 잘못이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뭐 좋게 말해서 외롭기도 한 거죠. 지금 뭐 악시오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특히 이제 정치에 정통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지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분짜리 비디오 집에 가라라고 얘기하는 그 비디오를 만드는데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공을 들였고 더 이상 이제 대통령과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그런 그 측근도 있다고 하면서 지금 악시오스의 표현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 사람들, 트럼피스트 트럼퍼즈, 트럼프를 지지하는 추종자 가운데서도 가장 지지했었던 트럼피스트 트럼퍼즈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플레이그처럼 어떤 역병처럼 알베르 까무의 소설 그 플레이그처럼 피하고 있답니다. 미쳤다 뭐 이런 단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후에 그 퍼스트 레이디의 그 비서실장이 제일 먼저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고 전에 백악관 대변인도 살짝 했었죠. 스테파니 그 그리샴. 지금 백악관보다 거짓말을 조금 잘 못해서 금방 밀려나고 말았는데 그리고 뭐 국가안보 부보좌관 부대변인도 사임한다고 하고 국가안보 보좌관도 지금 사임할 가능성이 있고요. 믹 멜번이 전 그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리고는 뭐 지금 아일랜드 그 북아일랜드 특별 대사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I can't do it, I cannot, I can't stay. 이렇게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지 하면서 이제 그 본인의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하고도 신기한 것은요. 루돌프 줄리안이에요. 루돌프 줄리안이가 어제 대통령이 그 연설하기 전에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할 때는 이것은 전투로 재판을 해야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의사당에 가서 의원들을 압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트윗했는데 어제 그 지지자들의 그 행동은 shameful, shameful,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범죄다. 범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범죄, 폭동이라는 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지 된다. 이게 루디 줄리아니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루디 줄리아니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해관계로 묶여진 충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오히려 사라질 수 있는 명분을 찾는다. 강희신이었습니다.